안녕하십니까, 명상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받긴 받았는데 어제 밤 늦게 받았어요. 11시 반? 밤 11시 반쯤에 받았는데 저도 경황이 없다 보니까 영상을 못 찍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잠깐 찍긴 했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리뷰 좀 하려고 하는데 집 근처에 끌고 나왔거든요. 외관상은 이제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렇게 시그니처 색깔에 오렌지 색상이 들어가 있고, 이게 블루 계열의 퓨라우드 카올의 이제 블루 계열이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오렌지 색상을 원했으나 품절인 관계로 이 색상을 결정했고, 뭐 외관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올라타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느낌이 되게 딱딱해요. 엄청 딱딱하고 지금 한 30km 정도 타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뜨겁네요. 엔진 열기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뜨겁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좀 시승을 해봤는데 근처 외곽으로 좀 돌았긴 했는데 힘은 좋아요. 힘은 좋은데 제가 아직 그 매뉴얼 바이크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좀 당황스럽네요. 시동을 어디 되게 한적한 곳에서 되게 꺼먹어가지고 이거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올라타고, 팔은 살짝 뒤꿈치가 들리는 정도고, 키 온을 하면 이렇게 이제 인포메이션이 나오죠. 여기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져 있으면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올리면 이렇게 딱 뜹니다. 사이드 스탠드를 내리면 다시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뭐 인포메이션은 간단해요. 이 방향키로 이런 식으로 워링이 두 개 떴네. 뭔지 모르겠네. 이게 사이드 스탠드 때문에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이 나오고, 이제 갈 수 있는 거리, 배터리, 뭐 여기도 간단하게 인포메이션을 제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즐겨찾기 같은 거죠. 지금 오늘 33km 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온도, 배터리, 이게 이제 트립. 지금은 스트리트 모드고, 요 위에 불들은 이제 시동을 켜주면 꺼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설명을 주셨는데, 요 오일 등이 뜨면은 운행을 멈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멈출 수가 있다고. 이거는 시동이 켜지면 바로 꺼지는 거고, 트래시 컨트롤, ABS 뭐 이런 식으로 뜨고, 뭐 인포메이션은 뭐 크게 뭐 조작해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몰았는데 간단하게 기본 정보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행을 잠깐 해봤는데 제가 아직 그 매뉴얼 바이크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어서 신호가 걸리면 좀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좀 시동을 꺼먹을까 봐가 한 두 번 까먹었는데 한 몇 번 연습하면 금방 적응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뭐 빵이 좀 요 아래서 내려다 보면은 좀 되게 커 보여요. 엄청 옆에서 보면 좀 작아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커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좀 달리는데 요게 요 더듬이 같이 생긴 이 미러 있죠? 이게 엄청 흔들리네요. 이게 단기통이라서 그런가? 엄청 이게 떨리니까 저 뒤에 있는 저 사물이 보이긴 보이는데 막 엄청 떨리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제가 헌터커브만 타고 가서 그런가? 저기 해서 오토바이랑 이거 엄청 단단하더라고요. 이게 그 사장님께서도 여기 포크를 일단은 중립으로 맞춰 놓으셨거든요. 너무 세게도 아니고 너무 물렁하게도 아니고 딱 중간 정도가 타보고 나중에 자기의 스타일에 맞춰서 세팅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아직 모르니까 사장님이 맞춰주신 대로 일단 세팅을 해놓은 거고, 라이트도 이거는 그냥 깜빡인 거고, 위로 올리면 상향등이구나. 이것도 처음 조작해봐요. 상향등 그냥 터치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상향등을 깜빡깜빡 할 수가 있구나. 뭐 내려서 한번 볼까요? 상향등 켜졌을 때 얼마나 아직 낮이라서 좀 밝기를 모르겠는데 뭐 충분하지 뭐 이 정도.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지금 그늘에 세웠는데도 오토바이 엔진 열기 때문에 좀 덥네요. 지금 오늘 반팔 입고 나왔는데도. 제가 일단은 아직 그 매뉴얼 바이크에 대해서 좀 초심자이다 보니까 운행을 하면서 리뷰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좀 약간 익숙해지면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저의 소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큰 정보를 드린 건 아닌데 아무튼 뭐 이 정도만 제가 좀 저기 매뉴얼에 좀 익숙해지고 좀 운행을 하면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엔진음도 한번 들어볼게요. 덥다. 좀 탔습니다. 오늘 한 65km 탔나? 65km 탔네요. 제가 아직 클러치에 대한 조작이 좀 초심자여가지고 이런 신호가 없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도심 지역에서 신호가 생기면 약간 좀 부끄럽지만은 시동 한 두세 번 까먹었네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네이키드라서 이 주행풍이 다 오는데, 물론 헌터커브도 윈드실드가 있었지만 뭐 그건 그냥 드레스업 효과지, 뭐 그렇다고 이제 125cc가 뭐 속도가 많이 나가는 바이크는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와, 땡기면 나가. 땡기면 125cc만 타다가 갑자기 커터급으로 가니까 와, 확실히 달라요. 제가 이거 듣기로는 사장님이 1000km 전까지는 좀 속도를 너무 고RPM을 올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전하게 타고 있는데 평균 속도 한 아무리 올려도 110까지밖에 안 달리거든요, 제가. 약간 그래도 지금 오늘 처음 타는 느낀 점은 힘이 뭐 넘칩니다. 넘쳐. 그리고 이게 제가 헌터 커브만 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서스펜션이 엄청 단단해요. 엄청 단단하고 약간 피로도가 전에 탔던 것보다는 좀 세요. 물론 이제 스포츠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이 된 걸 수도 있지만 확실히 단단하니까 좀 피로도가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클러치가 오늘 하루 만에 마스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약간 조작이 좀 미숙해요, 사실. 이게 확실히 서스펜션이 단단하니까 이게 허리부터 팔까지 체중을 이렇게 싣잖아요. 충격이 그대로 오네. 아무튼 안전운전하고 있고 그냥 좋아요. 그냥 무조건 좋아요. 그 제일 좋은 거는 저배기량의 그 경사로 올라갈 때 그 출력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히 해소가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저배기량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아이고 씨, 방지턱 너무 싫다. 아무튼 좀 아직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미쳤어. 이게 원래 한 170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1000km 전에는 약간 리밋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좀 밤중에 들어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원래 막 터지고 근데 주행풍이 세다. 제가 그거만 타봐서 그런 것 같아. 헌터 커브만 타봐서 약간 좀 어색하긴 해요. 근데 속도도 빠르니까 그리고 이게 킥시프터가 있는데, 일단은 클러치 조작을 마스터한 다음에 킥시프터를 그 다음에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낮에는 엄청 더웠는데 그래도 해가 지니까 살짝 쌀쌀하네. 그리고 이게 단점으로는 이 한글은 제가 바라지도 않지만 이게 블루투스 해서 핸드폰이랑 연동은 되거든요. 근데 한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블루투스를 써서 내비게이션 쓰지는 못해요. 뭐 한글이 영어랑 뭐 알파벳이랑 뭐 외계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좀 구글 맵이나 이렇게 사용도 못하고, 아마 구글 맵으로 나올까, 제가 뭐 사용은 안 해봤는데 아무튼 연동은 될 건데 글씨가 깨져서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용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 오! 이렇게 신호가 걸리면 살짝 뒷차 때문에 좀 약간 부담스러워. 이게 조작이 미숙하다 보니까 힘이 너무 좋아. 진짜 그 이종수형 변화 따고 처음 클러치 잡아보는 거예요. 맨날 이미지로만 그 상상을 해봤는데 그래도 좀 아직 마스터하긴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오! 와! 야, 헌터커브 타다 이거 타니까 무슨, 와, 초등학교 육상 선수가 약간 프로 선수급 된 것 같아, 느낌이. 와. 물론 미들급이나 리터급 가면은 당연히 느낌은 또 다르겠지만, 와, 이게 왜 쿼터급의 왕이라고 이제 별칭이 붙은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쿼터급을 다 타본 건 아닙니다만은 힘이 너무 좋아요. 땡기면 땡길수록 나가. 코너링도 너무 좋고요. 코너링도 좋고, 와. 오! 와우! 너무 땡기지 말라 그랬어. 너무 고RPM 올리지 말라 그랬어. 사장님 말 들어야지. 그러니까 1000km 이후에 이제 이게 리밋이 풀리나봐요. 그 1000km 이후에 이게 원래 최고속이 170은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풀스로틀 감은 건 아니지만 한 120에서 RPM이 고RPM으로 잡히더라고요.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장거리 가면은 와, 쉽지 않겠는데. 네이키드라 이 포지션이 하중이 손으로 다, 지금 손바닥 두 양손으로 다 오기 때문에 이 하중이 이렇게 손으로 받치니까 좀 피로도가 빨리 올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이 경사로에서 힘이 안 딸리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차체가 가벼우니까 컨트롤 하기가 너무 좋아요. 컨트롤 하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약간 이거 기어 조작하는 게 헷갈려요. 왜냐면 그 시소 기어는 혼다 거랑 제가 집변 그 오토바이는 똑같이 기어를 발로 밟아서 아래로 내리면 기어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발등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게 좀 헷갈리네. 그리고 발등이 아파. 발등이, 발가락 쪽이. 무섭다. 땡기면 나가니까. 아무튼간 오늘은 제 이거 첫 그 시승이었고요. 시승인가? 제 바이크지만 오늘 처음 타는 거고 기분은 너무, 만족감이 너무 좋아요. 오늘 영상은 뭐 간단한 시승 후기였고요. 제가 또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상입니다. 오늘은 이틀차인데, 오늘은 그 라이딩도 해보는데 이게 코너링이 좋다고 해서, 뭐 코너링이 재밌다고 해서 일단 제
단골 코스인 오락로를 가서 카페 산으로 가려고 하고요. 클러치가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좀 조심히 타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1000km 전에는 리밋이 걸려 있어요, 속도가. 그래서 6000 이상 RPM을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000 이상 RPM을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리밋이 걸려 있어서 최고 속이 한 120? 그러면 RPM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예, 아무튼 오늘 테스트 겸 또 시승 2일차, 시승이 아니지 내 거니까. 이게 또 고급류 세팅이라 일반류 넣어도 되는데, 일반류 넣으면은 이게 출력이 좀 저하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고급류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차가 빠지면 고급류 넣어야죠. 저 차가 너무 깊게 빠졌네. 차를 라인을 두 개를 써버리네. 이게 시스템상으로도 1000km까지는 이제 RPM을 한 6000 이상 가면은 그 고RPM으로 이제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120 이상은 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천천히 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리밋 1000km 전까지는 리밋이 걸려 있으니까 RPM을 너무 고RPM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제 좀 조심히 운전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가는 데는 라이딩 2차이기 때문에 어디 멀리는 못 가고, 그리고 또 오늘 일요일이에요. 어제 토요일 날도 잠깐 탔지만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냥 근교에 단양까지 좀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단골 코스인 이제 오락로를 통해서 카페 산이라는 곳을 가려고 하고 있고요. 좀 아침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10시 15분이네요. 일단 재밌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탔는데 125cc만 탄 저의 입장으로서는 야, 이거 힘이 넘치는데 이거 재밌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쏘는 사람도 아닌데 달리니까 쏘게 되더라고요. 클러치 조작은 사실 이종 소형 면허 따고선 처음인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약간 어느 정도는 좀 감을 잡았어요. 뭐 그렇다고 100% 잡은 건 아니고. 어우, 좋아 좋아. 그리고 이게 킥시프터가 달려있긴 한데 제가 그래도 매뉴얼 그 클러치 조작은 좀 어느정도 마스터 한 다음에 킥시프터를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쓰긴 하는데 RPM 벌써 5000이 넘어가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어. 뭐 이게 땡기면 툭툭 치고 나가니까 토크가 너무 좋아서, 저는 그 초기에 토크가 너무 좋아서 풀스로또 땡기면 앞바퀴 들리겠어요. 물론 이제 저보다 고백이랑 타신 분들은 이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네 이렇게 얘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저 입장으로는 좀 힘이 넘칩니다. 넘쳐. 그 오락로 그 코너링도 어떤지 한번 느껴보고, 이게 코너링 ABS도 있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래도 직접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재밌게 좀 달려볼게요. 근데 확실히 스포츠 성향이라서 그런가 서스펜션이 엄청 단단해요. 이거 서스도 한 중간으로 맞춰 놓은 건데 엄청 단단하네. 와. 그리고 이게 좀 단점이 뭐냐면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니까 벌레가 엄청 붙더라고. 그래서 헬멧에 벌레 이거 닦느라고 맨날 닦아야 되겠더라고. 특히 한여름에는 날벌레들이 많으니까 그게 좀 단점입니다. 또 있네. 또 있어. 이게 뭐 제가 이틀밖에 안 탄 거긴 하지만 엔진 열이 좀 살짝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건 제 헌터 커브 탈 때 기준입니다. 물론 더 뜨거운 바이크도 있겠지만 열이 좀 은근 뜨겁더라고요. 그렇게 장거리 달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침 일찍 타면은 바람이 그래도 시원하구나. 어제는 좀 미지근하더라고요. 좀 날씨가 더워서.
아 그리고 이게 단기통이라 그런가? 이 사이드 미러가 흔들려서 잘 안 보여요. 뒤에 사물이 차라든지 이런 게 흔들려서 보여서. 오, 와 이게 오. 장난 아니구만. 그래도 1000km 그 첫 점검 받기 전에는 살살 타야지. 내가 성향이 쏘는 타입이었어. 아 뭐 그렇게 쏘는 건 아니고요. 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스피드를 즐긴다. 재밌어 재밌어. 기름을 맞닦으니까 320km 나오네. 탈 수 있는 거리가. 얘 연비가 15km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그리고 오토바이 사자마자 뒤에 이제 리어백을 또 하나 주문했거든요. 일단 제가 헌터커브 탔을 때 헬리비긴스라는 이제 제품을 사용했는데 헬리비긴스에 또 제품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깔맞춤으로 또 이번에 또 헬리비긴스로 좀 7리터짜리를 구매했고요. 그게 엑스링 그 뭐라 해야 되지? 엑스링 스트립이 아마 제가 전에 썼던 리어백이랑 이렇게 호환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구매를 했고, 아마 다음 주쯤에 오지 않을까. 그리고 요 사이드 미러도 좀 타다가 나중에 파인드바 미러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드레스업을 하기 위해서. 오우 요 오우 야 느낌이 완전 다르다. 느낌이 완전 달라. 오오 아이 또 벌레 터졌네 씨. 오 오늘은 바이크가 안 보이는군요. 뭐 반으로 찔른 것 같아. 와, 씨, 뭐야. 꽁이다, 꽁. 꽁이다. 근데 이런 시골길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뭐 노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노인 운전 비율이 좀 높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 오.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또 집배원이지 않습니까? 시외를 나가기 때문에 확실히 운전 조심해야 돼요. 뭐가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코너에 있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중앙선 침범해요. 무조건 진짜. 어르신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중앙선 침범은 그냥 거의 국룰로 침범해.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벌레가 오 이게 헌터 커브 탈 때처럼 스로틀 당기면 안 돼. 확 치고 나가니까
오. 와, 여기 컨터커버로 기아 1단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힘겹게 그것도 여기가 좀 경사가 높아서 카페산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으쭈쭈쭈쭈. 드디어 왔습니다. 아, 그늘이 없네. 아, 해가 너무 뜨겁다. 아, 뭐야, 저긴 또 산을 깎았네. 여기서 아마 사진 많이 찍으실 거예요. 아, 넓게 넓구만. 또 간다. 실패. 이야. 되게 예뻐. 그래가지고 너무 뜨겁다. 와, 어깨 타겠다. 어깨 타겠어. 너무 뜨거운 관계로 실내에 들어갈게요. 너무 뜨거워. 아우, 이렇게 굴곡이 많이 졌어. 저기 카페산이 높이가 그래도 500m가 되나? 제가 알기로 400m인가 500m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패러글라이딩 하기에는 뭐 적당한 높이인 것 같아요. 너무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낮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바람도 안 불고 하니까 뭐 손바닥을 이렇게 무리가 엄청 가네. 체중이 엄청 실리니까 아프네. 아파. 아직 점심을 안 먹었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뭐 아무거나 먹을까? 지금 다시 왔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213km 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한꺼번에 200km를 탄 건 아니고, 근데 한 100km 타니까 뭐라 해야 되지? 엉덩이가 아프네요. 이게 단단해서 그런가? 엄청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주 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재밌긴 재밌는데 엉덩이가 아프니까 이거 오래 못 하겠네. 이게 확실히 햇빛이 중앙에 딱 정오되니까 달려도 뜨겁네. 뜨거워. 땀이 나네 이제. 엉덩이 너무 아프다. 어디 그늘 있으면 좀 잠깐 쉬었다 가야지. 안 되겠어. 너무 아파. 아까 단양 쪽에서 점심 먹으려고 했었는데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주 넘어가서 먹으려고요. 안 될 것 같아. 일단 오늘 영상은 제가 뭐 2일차지만 뭐 저백이랑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 느낌을 한번 보려고 오늘 주말에 나왔고요. 뭐 오늘 영상은 뭐 그냥 저의 단골 코스인 월악로에서 단양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뭐 카페까지 들린 그런 영상이고요. 뭐 그냥 느낀 점은 좀 더 타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뭐 이틀 차지만 이거를 리뷰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총평을 말씀드리면 좀 재밌다. 이게 너무 힘이 너무 좋아요. 이 뭐 지금 뭐 저속 차량들 추월 다 하고 뭐 오르막이나 이런데 산 넘어갈 때도 뭐 힘이 부족한 게 아예 없으니까 확실히 도착 시간도 더 빨라지고 좀 재밌습니다. 와인딩도 뭐 나름 제가 뭐 와인딩을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아무튼 총평 그냥 재밌다. 좀 성의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평은 재밌다지만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단점은 제가 네이키드는 처음 타봐서 이 주행풍 확실히 무시를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음이 좀 약간 뜨겁긴 해요. 아직 한여름도 아니긴 한데 오늘 온도가 거의 30도 가까이 되긴 하는데 엔진음이 좀 뜨겁긴 하고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아직 이제 238km 밖에 못 탔으니까 한 1000km 더 타보고 또 주행 후기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